대기업이면 네. 중국 업체들과 거래할 때는 네. 정상적인 외환 거래 해가지고 송금하고 맞아. 주고받고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 돈의 종착지가 중국이 아니에요. 맞아. 전 세계에서 달러 이런 식으로 받는 달러 제일 좋아하는 나라. NK 아니야 NK. NK. 노을스 코리아. 네. 광학 필터를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광물질을 개발한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결국 북한과 협약서를 맺습니다. 네네. 왜 대체 내놓고 심지어는 결국 지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되는 거잖아요. 사실 요 쌍방울도 말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랑 관련이 깊은 기업인데 네. 본인은 내복만 사입었다고 하는 그런 기업 아닙니까? 네네. 네, 이 쌍방울 직원들이 수십억 원을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 중국 출장 가면서 그래서 심지어 당일로 출장 갔다 온 직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60명한테 해갖고 공항에 네. 도착해서 네. 주고 다 바로 돌아왔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자, 그런 돈은 대개 무슨 돈이다? 다 뒤로 주는 돈이잖아요. 수상한 돈이죠. 수상한 돈이죠. 그 수상한 돈을 왜 중국에 갖다 줬을까요? 물론 쌍방울이 제가 쫙 찾아보니까 훈춘, 길림 여러 군데에 네? 지점들 있죠. 이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네. 우리랑 정확한 그러니까 중국은 어쨌든 수교도 돼 있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 많고 뭐 삼성전자, SK 뭐 그 큰 반도체 공장까지 가 있는 데거든요. 네. 쌍방울 정도의 대기업이면 네. 중국 업체들과 거래할 때는 네. 정상적인 외환 거래 해가지고 맞아. 송금하고 주고받고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 돈의 종착지가 중국이 아니에요. 맞아요. 어딥니까? 달러 전 세계에서 달러 이런 식으로 받는 달러 제일 좋아하는 나라. 김정은 통치자금 갖다 준 거 아닙니까? NK 아니야 NK. NK. 노을스 코리아. 네.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돈이고 네. 당시에 쌍방울이 대북 광물 사업 응. 어떤 우선권 응.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맞습니다. 약속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박은주 기자님 응원하지만 신동은 기자님 링크로 깔았음. 크크크. 칼리타님 감사합니다. 배신녀. 하지만 감사합니다. 자, 오렌지 페퍼민트님 감사합니다. 자, 제가 나노스 얘기를 좀 드릴게요. 나노스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쌍방울 최대 주주 김성태 아시죠? 김성태. 그 김성태를 중심으로 해서 회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고현정 소속사, 뭐 광림, 그다음에 뭐 이 나노스 지금은 SBW 쌍방울 생명과학으로 바뀐 회사인데 여러 회사들이 있어갖고 이게 지분을 서로 공유하면서 정말 이건 자회사도 아니고 관계회사라고 봐야 되나? 너무 복잡해요. 네, 굉장히 누구도 저는 뭐 제가 좀 무식합니다만 제가 경제를 잘 몰라요. 그래서 봐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요 기업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노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쌍방울이 저 옆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동등한 자격의 회사인데 저 나노스가 어떤 기업이었냐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광학 필터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공대에서 이를테면 광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만들거나 뭐 네. 이러는 데겠죠. 네. 광학 필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여기가 갑자기 2019년에 사업 목적을 추가합니다. 광물 개발 사업. 네. 그런 다음에 누구를 영입했냐 하면은 안부수, 아태 협회장 우리가 많이 협회장을 다뤘지 않습니까? 안부수. 영입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이 쌍방울에는 이전에 이화영 씨 있잖아요. 예, 평화지사 사회이사했던 네. 경기도 평화부지사. 네. 2019년은 이화영 씨가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이에요. 앞서서 이화영 씨는 이 쌍방울에서 3년 동안 돈을 받습니다. 그렇죠. 법인카드 쓰고. 고문으로 예. 사회이사로 법인카드 쓰고 돈을 받습니다. 자, 그 사람이 예. 경기부지사가 평화부지사가 돼서 평화사업을 벌이는데 이 쌍방울 관계자 중인 하나인 나노스가 갑자기 광학 필터를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광물질을 개발한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결국 북한과 협약서를 맺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전에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네. 갖고 출장 보낸 시기 언제? 이 시기랑 겹치는 거죠. 일치하는군요. 네. 그 사업권에 대한 네. 대가인지 아닌지를 네. 들여다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선
대가인지 네. 후 대가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음. 시기적으로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울 직원들이 중국으로 달러를 밀반출했는데 그 시기에 쌍방울의 관계사인 나노스에서는 자 북한에서 독점적으로 저희에게 무슨 다이나마이트 아니고 뭐 광물 사업권. 네. 네. 광물 사업권을 준다라고 해서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래서 또 주가가 또 올라가요.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네. 아시아 퍼시픽 피스 427 코인. 아태평화 협회가 발행한 거. 네. 그 코인도 이 시점 비슷한 시점에 발행이 됐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2019년 네. 그러니까 네. 두 번째 아태평화 협회 네. 열리고 그 다음 네. 그 무렵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주가 쌍방울 그거군요. 주가를 2017년부터 한번 쭉 잡아봤거든요. 네. 정말 기약이 아무 일도 없는 시점에 이렇게 주가가 튀었다 내리고 이 주가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오르면 이런 시점에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제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잖아요. 이런 그래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조 무렵에 이제 조기가 2019년 조 무렵이 예. 예. 요 광물 협약 맺고 막 이랬던 이제 이때도 시점이거든요. 소폭 반등이 네. 있었네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런 시점이 있어서 일반 투자가들은 야 물렸다,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는데 주주들은 끊임없이 돈을 모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여기가 지금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뛰어든다라고 그러고 안 하고 저 실패하고 예. 쌍용차 인수도 얘기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럴 때마다 주가가 이렇게 요때 소폭이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네, 네, 네. 좀 증권 시장에서 제대로 잡으려면 이건 범죄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저런 시점에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았다 하는 혐의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야, 쌍방울 도대체 뭐냐? 왜 도대체 내복회사가 네. 이런 대북 심지어는 대북 지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만약에 네. 저 회사가 이재명이 후보가 0.74% 차이로 지지 않고 0.01% 차이로 대선에서 이겼다 그러면은 지금 쌍방 여기가 있어. 주가가 폭등을 해서 뭐 엄청나겠군요. 그리고 맞아요. 뭐 이재명 수혜주죠. 예, 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수혜주가 되고 네. 김성태라고 하는 그 지금 최대 주주는 싱가포르 간 게 아니라 뭐 연일 샴페인 터뜨리고 맞아요. 그 투입대도 해소하고 네. 뭐 북한 진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돈을 동원하고 네. 올라갔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 과연 쌍방울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영업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오너냐라고 하는 게 저희는 계속 아니라고 얘기들을 했던 거죠. 그 네. 오너들의 예.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맞아요. 저도 이제 예전 기억이 나갖고 막 찾아봤더니 쌍방울이 네. 이봉령, 이창령. 그래서 창업주. 네. 영으로 끝날 영. 네네네. 방울 영자 있잖아요. 아 그래서 쌍방울이구나. 그래서 형제가 둘이 만들어서 쌍방울이야. 아. 그래서 처음에 만든 게 쌍령이에요. 쌍령. 대박 특종. 네. 야 이게 쌍방울이 예. 그 쌍방울의 의미가 저 영자 돌림인 두 분의 형제가 창업한 회사라고 해서 네, 네. 쌍영이었다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쌍방울이 됐구나. 형제상회라고 처음에 만들어요. 아. 1954년 익산에서 형제상회를 만들어 봉령이와 창령이가 형제상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쌍령 섬유공업이라고 한자어로 이름을 좀 또 바꿔요. 멋있게 쌍령. 형제니까 쌍 영. 방울영을 써갖고 쌍령 섬유공업. 그 다음에 1964년에 쌍방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이 사업에 뛰어드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게 네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쌍방울로 회사 이름을 또 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제 남자 네이만 입어가지고 쌍방울이라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로 이상했죠. 어허이. 그 다음에 여기가 남자 이 메리아스 뭐 그런 걸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아시는 월급 타면은 부모님께 사드려야 된다 뭐 빨간 내복. 빨간 내복 시초가 여긴가요? 빨간 내복에 굉장히 품질 좋은 빨간 내복을 만들었어 갖고 쌍방울 빨간 내복은 좀 시장에서도 더 비쌌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여성 속옷 뉴인나, 여성 란제리 실버벨 이거 기억난다니까. 나 나이가 몇 살인 거야. 저게 지금 뉴인나 간 거예요.
옛날엔 저런 광고를 했었다니까. 저 정도도 노출이 굉장히 심한 광고였지. 여자가 막 난닝구 저는 입고 나왔기 때문에. 이 이덕화 나와서 네. 벽을 빵 치는 그 광고도 트라이. 그것도 쌍방울인가요? 네, 트라이 저거. 네. 저 광고가 더 유명한데. 네. 저게 90년에 방송됐던 거예요. 저게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냥 그냥 하얀색 반스 네. 그냥 엄마가 사다 주는 네. 그다음에 부인이 사다 준 아내가 사다 주는 반스 주는 대로 입다가 맞아. 그냥 칼라 시장에 반스. 시장에서 주는 대로 하얀 반스 입다가 처음으로 저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저 트라이 입겠다고 나 트라이 아니면 안 입겠다고 학교 안 간다고 그 정말 말 많았습니다. 왜 트라이가 저거 안 입으면 애들한테 좀 야, 저 아직 하얀 반스 입고 다녀 이렇게 놀림 당했어요. 체육 옷 재밌는 얘기 갈아입다가. 해드릴까요? 예. 제가 1989년에 그때 실업자였을 때 친구랑 절에 놀러 갔어요. 아, 예. 엄청 유명한 절인데 그 절에 스님을 이제 제 친구가 잘 알아갖고 그래서 스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스님들 이제 자는 방에서 좀 내주셔갖고 자라 그래갖고 제가 그 방에서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무슨 장 같은 게 있어 그리고 쑥 열었는데 예. 스님들도 트라이 입더라 그때. 스님들 반스가 쫙 있는데 다 트라이여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스님이 트라이 반스를 입는구나. 스님들은 흰 반스 입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파는 거. 아니 그냥. 그러니까 우리 상상은 그런데 예. 그게 저 호남에 있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때 좀 죄송합니다만 호남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아니 이 시골에 있는 스님들까지 이게 트라이 반스를 입는구나 해갖고 제가 진짜 그때 깜짝 놀랐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때 정말 선풍이었죠.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네. 남자들의 속옷이 브랜드가 처음으로 생긴 게 저거였던 맞아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이 정말 기업이 진짜 흥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네. 해서 쌍방울이 그래서 그 다음에 쌍방울 레이더스 창단하고요. 야구단도 있었죠? 네, 야구단 있었고 예. 무주 리조트를 만들어서 네. 그 다음에 큰 무슨 동계 아시안 게임에 막 그런 것까지 막 행사를 네. 했거든요. 예.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면서 너무 빚을 많이 끌어들인 거예요. 아 강원도하랑 같이 아시안 동계 무슨 게임 게임 하나 했었어요. 유치하려고 예, 하다가 예, 예. 그래갖고 빚이 너무 많은데 97년에 그러니까 저기가 온 거지. IMF를 때. 맞았는데 IMF 때 금리가 무슨 17%막 이렇게 갔었잖아요. 아, 이 회사도 IMF 때 망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망해서 98년부터 예. 기업 정리 절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바뀐 게 뭐 에드에셋, 광림, 대한전선, 광림이 이제 지금 이 쌍방울 관계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럼 김성태는 지금 언제 들어온 겁니까? 김성태가 들어온 것이 2010년이에요. 2010년. 아, 네. 그러니까 사실 김성태는 들어와서 올해 지금 있었던 거예요. 쌍방울에서. 있었네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나는 정상적인 기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은 회장님 이 그러니까요. 대우를 받고 다니고 예. 있죠. 네. 어, 그 김성태 씨를 회장님, 쌍방울 회장님이라고 네. 지금 알게 되는 거는 사실 이런 재계에서는 거의 10년이 넘은 일이에요. 음.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 쌍방울에 유명한 판사, 변호사, 뭐 검사 이런 사람들이 정관으로 막 들어가 있고 이런 거예요. 저희가 계속 보여드렸던 게 네. 이제 반복적으로 뉴데일리 기사, 네. 쌍방울 사회이사 명단 네. 거기에 많은 비밀들이 있을 네. 것이다. 했고 사실 거기에 있는 이름 중에 지금 절반 이상이 다 지금 나왔죠. 저희가 네. 변호사 이재명 그 선거 사건 네. 그 변호사들 그리고 안부수 이화영 지사 그리고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 네. 많은 분들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등록. 그레이스 김님 잘 아시네. 무주 스키장 대한전선으로 한때 넘어갔었어요. 맞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전선이 네. 쌍방울 인수한 네. 기업으로 나왔었죠. 네, 네. 그리고 그 대한전선에서 지금 네. 이렇게 왔군요. 예. 그 지금 저 김성태 씨는 태국으로 피신을 해 있다가 도망가서는 유흥업소 여자들 불렀다. 또 한국에서 김치까지 네. 공수해서 먹는 공수해서 반찬까지 공수해서 먹었다 막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또 캄보디아로 넘어갔다는 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성태 회장을 원망하는 얘기가 나온대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가 쌍방울 관련해서 지금 들어가는 수사를 제가 정리해 볼까요? 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전에 경기도지사 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23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뿌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게 쌍방울이 아니냐 관련해서 수사 하나 받고 있죠. 변호사비 대납 보호. 네. 그다음에 이재명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법인카드 형식으로 뇌물을 준 혐의 수사받고 뇌물. 있죠. 그다음에 외화 밀반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그걸로 수사 또 시작됐죠. 그다음에 쌍용차 이스타 관련 인수 주가 조작. 참여서를 통한 주가 주가 조작 조작. 혐의. 예. 지금 이게 4개를 받고 있는데 4개 이상이에요. 사실 제가 네. 굵직한 것만 지금 추린 건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도 기업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네. 이해 관계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네. 이 사람이 거기에 최대 주주는 맞지만 기업이 지금 연예 기획사까지 있잖아요. 예. 너무 커지고 나니까 아니 김성태 지가 지금 혼자 들어와서 수사 받고 끝내면 될 일을 지가 지금 도망가갖고 이거 회사 우리 다 지금 다 장부 털리고 난리 났는데 이 인간 지금 태국에서 지금 갓김치 시켜 먹는 거야? 이제 이런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회사 네. 저분은 쌍방울이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고 네. 실제 이제 다른 주주들도 있고 네.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맞습니다. 또 뭐 계속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영위해야 맞습니다. 되는 다른 기업들도 많은데 맞습니다. 한번 수사 털리기 시작하니까 네. 올스톱 되니까 맞아요. 들어와라. 맞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군요. 저 나노스 같은 경우를 볼까요? 나노스는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용 필터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광물을 추가해서 주가가 뻥 튀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영업이익률이 계속 적자에다가 한 해만 작년인가 재작년에만 딱 똔똔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 거를 보니까 코로나 때는 마스크 사업을 했어요. 코로나 이제 끝나가니까 유전자 키트를 통한 체외 진단기를 통한 각종 건강 헬스케어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연구 개발 인력도 있다고 저는 봐야 있는지는 되겠네요. 모르겠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반대로 이게 호재를 터트리기 좋은 산업들이잖아요. 자, 유전자 여러분 침 한 방울로 여러분의 피 한 방울로 여러분이 5년 후에 걸릴 암을 미리 진단해 보세요. 지금도 뭐 미리 그런 거 있습니다만 여기서 기술력이 조금 앞섰다라고 작전 세력이 퍼뜨린다? 주가 확 오르거든요. 그렇죠. 신약이나 이런 특히 헬스케어 분야는 기술력을 정확하게 검증되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발 설에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해요. 마스크. 예. 이정근 씨가 마스크 허가받게 해준다 그러고 돈 지금 민주당 10억인가 상호부총장. 예. 받은 그 건 있었잖아요. 예, 네. 근데 나노스도 마스크 사업을 했었단 말이죠. 아, 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나노스, 그러니까 지금 SBW 생명과학 여기는 네. 주식에서 시세가 굉장히 아래 위로 가거나 또 인허가 사업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금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갑자기 계속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검찰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사업을 영위해야 주식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재미를 볼 텐데 흔히 말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감시의 눈초리가 있으면 영업이 지금 되겠습니까? 그것도 있겠네요. 네, 정말 네, 크겠네요. 그리고 네. 실제로는 어떤 전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쌍방울로부터 회수해야 되는 사람들. 전주의 가능성이 계속 크게 나오고 있는 예, 게 나노스도 뭐 저렇게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나한테 얼마 주면은 얼마 만들어 줄게. 이런 김성- 식으로 했었겠죠. 김성태 씨가 예. 과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과거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돌아다니는 설은 이거예요. 술집의 룸사롱에 호스티스하고 그 웨이터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10%에서 20% 고리대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리대금을 해서 돈을 모아서 서울로 와서 또 사채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채업을 해서 나중에 이 쌍방울 인수자금 예. 이게 쌍방울 근데 대한전선에서 사들인 게 200억 원어치가 좀 넘는 것 같은데 요걸 지금 70대 30으로 다른 사람이랑 둘이 샀던데 예. 이 돈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채 시장을 너무 크게 뭐 작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기의 인수자금은 과연 김성태의 돈이었을까?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도 드는 김성태 거죠. 씨가 저렇게 가 있는 거 혹시 다른 이유로 본인이 네. 이건 뭐 너무 영화적 상상력인지 모르지만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저런 불투명한 과거를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유흥업계에 네. 고리 뭐 10% 고리 장사를 했다고 네. 하더라도 지금 전국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럼 그 중에서 저렇게 해서 저런 번듯한 대기업을 일굴 수 있다. 네. 초창기에 저렇게 그리고 더구나 최초에 한 번의 M&A는 크게 일으켜야 되는데 네. 네. 그 돈을 누군가 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네. 때는 그래서 그 돈의 주인이 네.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정도가 되면 네. 일단 본인이 투자한 돈을 어느 정도 회수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김성태를 손절해야 네.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이 힘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방금 저도 또 다른 곳에서 돈 주인이 따로 있을 것 네. 같아 네. 네. 라는 말들을 네. 듣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